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뒤 처음으로 당대표 선출 등 새 지도부의 진용이 갖춘 가운데 전라북도당도 지도부가 개편된 것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부터 야당으로서 그리고 전라북도 발전의 주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가 이제 개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활동이 더 바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일단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당이 좀 기쁜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익산도 그렇지만 전라북도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또 소멸 위기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과 해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점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라북도당에서는 민주당이 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좀 능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대로 상당히 이제 무거운 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야당이 되니까 그 짐의 무게가 더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가 이제 넉 달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여당에서 이제 야당 체질로 좀 전환을 해야 될 텐데 그 솔직히 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이 태세 전환을 잘 해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활로를 잡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적응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민주당의 원내 수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의 수석이 그 현재 추경호 부총리입니다. 1년 동안 저 거의 매일 만나면서 협상을 같이 한 파트너였는데, 저는 야당이 되고, 그 야당이 됐던 야당 수석은 바로 부총리가 되고 그래서 야, 이게 여야가 바뀌었구나. 이걸 아주 그냥 체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저희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면서 내부 혼란, 또 선거 참패, 이게 연속돼서 일어나면서 비대위에서는 이걸 좀 수습하는 과정이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 그다음에 또 사적 채용,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준비하고 역할을 했는지라고 생각하면 좀 선거 패배 이후에 내부 수습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정권은 뺏겼지만 아직도 169석의 이 다수 우석을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비판을 강하게 비판하고 또 하지만 비판만이 아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입법 이런 걸 가지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제 좀 제대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서 전열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이지만 다수 그렇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비판만 하는 그런 그 야당이 아니라 좀 책임성이 좀 강화가 되는 대안도 좀 제시를 하고 그것을 좀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대안 세력이다. 이걸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줘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소득자, 뭐 슈퍼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요. 특히 대기업 이게 감세를 해주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다 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또 감면해주고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이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관련된 거, 복지 관련된 예산을 축소해서 대기업을 감세해주고 다주택자들을 감세해주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복지나 일자리, 이 민생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시켜내는 그런 지금 중점적으로 당에서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현재 여당과 현재 야당이 정책 노선이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달라지는 어떤 그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우리 전라북도 내의 어떤 민심을 살펴보자면 좀 과거와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도내 국회의원들 지금 9분 되시지만 좀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뭐 현안 이런 것을 해결을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이 전라북도당 이 도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력 강화 그리고 영향력 중앙에서의 활동 무대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좀 책임이 좀 상당할 텐데요. 뭐 1년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지금 정부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속 시원하니 좀 해결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직은 해결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도당 위원장으로서 좀 협치를 통해서 그런 걸 극복을 분명히 해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 의원들의 이제 그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치력이라 하면 현안 해결 능력일 것입니다.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전북에 있다고 해서 현안 해결 예산 확보 이런 걸 잘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꼭 그런 게 등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북 의원님들이 나름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정치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원내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요. 예를 들어 김성주 의원님 보건복지 간사, 안우영 의원님 환노위 간사, 그리고 김현두 의원님은 문체위 간사를 이번에 또 하실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성적이 이 국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냐가 첫 번째 기준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전라북도가 8조 원을 넘어서 이제 9조 원에 육박하는 정말 예산에 있어 큰 성과는 우리 또 초선 의원이신 윤준병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이 모두 다 애결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은 상임위 간사, 애결위 핵심에 전원이 간부와 민주당의 간부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한 거 예산적 성과가 나왔다. 또 그 외에도 정말 새만금 국제공항 하는데요.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처도 반대하고 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많았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제공항에 성과를 냈고 또 새만금의 SOC 관련된 내용들도 뭐 도로, 동서로 관련된 도로를 개통하고 이런 것들이 큰 성과들이 또 일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이러한 성과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새만금 관련된 거 또 예산 확보 이런 데도 성과도 또 많았다. 하지만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점검하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 현안 해결 그리고 국가 예산 확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그 우리 도당 지도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또 이 도내에서 보면은 여당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역 발전의 어떤 그 책임 그리고 주도하는 정당일 수밖에는 없다. 이 상당히 이제 이율배반적인 그런 중앙과 지역과의 이
모순된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고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직접적으로 그 책임의 어떤 화살 이걸 받을 텐데 이런 상황을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협치로 돌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전북 정치권에서 언제 보여주셨냐라고 제 기억에는 없을 정도입니다. 저하고 전북 도당위원장이신 우리 정운천 의원님하고 함께 국회 기자실에서 해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결위원도 우리 3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지금 현안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협치를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좀 이러한 현안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협치를 모델로 하면은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협치가 이제 곧바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협치의 길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가 있겠다. 막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이 법안을 여야 공동 발의를 한 데서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그런 소식을 접하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양새가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 협치의 어떤 과정, 특별자치도 공동 발의의 이 과정 이걸 좀 설명을 해주면 도민들이 협치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매월 정례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이 현안 해결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북이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이 지금 다른 광역시가 있는 곳들은 초광역 메가시티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모두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통과시키자. 이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할까라는 논의를 하면서 민주당인 도당위원장인 저와 정운천 의원님이 함께 법을 발의를 하자. 물론 법안 내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 지원 관련 부분만 약간의 차이를 줘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것이 여야 공동 발의한 이후에 저는 바로 이건 발의를 하는 정치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 전라북도 11명 국회의원 플러스 행정안전위의 법안 소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공동 발의자로 그분들이 사인을 하게끔 한 명 한 명을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 법안 소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곳의 구분응선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 경험에 따라서 그 소위 위원들을 이미 전북 특별자치도 위원 공동 발의자로 넣어놨기 때문에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추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원내대표는 또 흔쾌히 거기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까지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로 정기국회 100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100일을 목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제 전체 본회의 투표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도 지금 정운천 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서 여야가 정당이 반대하지 않고 좀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밀한 전략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통과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짜서 그 당사자들을 공동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상임위가 법안 소위가 통과가 되면 상임위 통과는 그 제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오면은 우리 또 이건 민주당만 낸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냈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 크게 뭐 당 차원의 반대만 하지 않으면 저는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지방의 현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지방 소멸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그리고 지방 분권을 확대한다랄지, 뭐 이런 대책들이 그동안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아젠다를 이런 그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이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했던 정당인 만큼 제2의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란 아젠다를 조금 활발하게 개진을 해서 실현시키는 정당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뭐 적극 공감하고요. 아마 당에서도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이걸 주장을 할 거고 이미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좀 다행인 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던데. 국가의 주도 세력이 수도권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재정 분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7대 3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으로 내리는 이걸 진행을 하는데 정말 기재부의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 당시에 어떤 정책실, 기재부, 행안부 전체 제가 불러놓고 회의를 제가 수석이 직접 주도를 해서 1단계 한 7조여 원가량 그리고 2단계 재정 분권에서 7대 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많은 재정을 지방으로 이전을 좀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도 좀 중앙 사무를 지방 사무로 이전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분야가 이 지방 소멸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총선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구 감소 위기되고 있는 우리 익산 또 전라북도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제 1호 법안이 제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14곳 시군 중에서 11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년 1조 원 그리고 10년 동안 10조 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지방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했고 또 고향사랑 기부법 그 통과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수도권에서 익산에 10만 원 기부를 하면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30%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의 농축산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익산만 보더라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이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낼 수 있어서 우리 농가에게 큰 소득을 줄 수가 있고 또 지방재정 을 확충할 수 있는 또 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1단계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추진 이런 문제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안 외에도 또 더 지방을 살리는 법안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이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도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추진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적극성을 얼마만큼 발휘하게 하느냐. 이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이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첫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초기에는 그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파견된 직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주 여건이 갖춰지고 문화적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점점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 직원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안착이 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2단계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좀 1단계의 노하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일찍 정주 여건을 만들고 조성을 해서 시작 단계부터 그 지역에 좀 머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이 플러스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단계 공공이전, 균형 발전 이것은 주요 당의 이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협력할 건 하면서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 야당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여야가 없다. 어떤 협치 모델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뭐 전라북도와 시군 이런 지자체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이 지역 단위에서도 시군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해결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 시군 그리고 여당과의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좀 이렇게 좀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주 그 관행적인 어떤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여야 정운천, 이용호 의원님 참석하셔서 민주당 전체 의원들과 도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안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법이 저희들이 이제 막 추진을 하다 보면 그때는 정기적 모임을 넘어서 주회도 보고 현안이 생기면 바로바로 또 모여서 현안 대응을 하기로 이미 저희들이 결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정례적으로 여야가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4개 시군이 예산 정책 협의회를 그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또 도당위원장이고 또 예결위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돼 있는 14개 시군 예산 정책 협의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각 시군의 그 예산 관련된 내용을 청취를 하고 또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더 실질화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그 정기국회의 예산, 국가 예산 확보, 특히 이제 이번 국가 예산안 자체가 좀 SOC를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관련 예산이 조금 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 예산도
조금 더 이런 협치 모델이 어떤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봐지는데 네.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런 데 대한 책임감이 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지역 현안 관련해서는 조금 다행인 건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3분이나 네. 국회 애결위원이 이번에 되셨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부총리와 제가 여야 수석 당시에 1년 동안 호흡을 맞췄던 분이 경제부총리가 됐기 때문에 더 찾아보고 더 설득하고 더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그 우리 전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민주당의 그 당내 이 당 문제도 좀 얘기를 우리 이 민심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대한 돈의 정서는 익히 알다시피 과거에는 참 일방적이고 예. 전폭적인 예. 그런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의 투표율 그리고 민주당 전국대회 이번 지도부 개편하면서 하는 그런 투표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예, 예. 말하자면 이 심리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은 하는데 다른 데 찍을 데는 없고 그래도 민주당을 찍는다. 만약에 대안 세력이 조금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는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의사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심은요. 정말 일을 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대안 세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즉 모든 면에서 무능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민주당이 항시 돌아봐야 될 게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 결과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걸 엄밀히 보고 계시는데 이걸 아무것도 못하면요. 민심은 언제나 떠납니다. 아마 무서운 회초리를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회초리를 항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당위원장이 되면서는 성과를 내는 민주당, 도내에서는 우리 뭐 행정도 우리 민주당이 다수이고 국회의원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수의 의미가 일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저희들이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는 능력을 보면은 어떤 희망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주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성과를 내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그걸 무섭게 항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도민들에게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 우리가 자세,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언제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당이 되면은 저는 더욱더 오히려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력 여하에 달려 있고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태도를 바르게 성과를 내는 그런 도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다른 면모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깨가 무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지역구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익산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참 많죠. 인구 감소 폭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어떤 그 현안 문제가 이제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익산이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 것이 바로 이제 식품 이 바이오 산업을 이제 더 확실하게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정했는데요. 식품 클러스터 2단계 그리고 현재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동물의약품
시제품 생산 플랫폼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식품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이런 현안 사업들,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보면은 이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또 정부의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또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제 그만큼 크다는 것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숙제만 이렇게 내주는 것 같은데 역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정치는 그런 현안을 때로는 어려운 걸 돌파하고 현실화 시켜내는 게 정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안은 식품 클러스터와 이제 동물 의약품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신규 사업 발굴하는데 전부 이 지금 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이러는 와중에도 식품 클러스터 관련 저희들이 21억 그 7천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432억 원 규모로 정부 안을 반영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양률이 78%가 넘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농림부에 2단계를 추진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기억으로 저희들이 분양률이 한 53.7%였거든요. 근데 이제 78%가 넘어갔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려면 5년이 걸치고 있기 때문에 2단계를 바로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이제 2단계를 현실화 시켜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그 국가 사업 관련된 건 정말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뭐 유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도시 이것도 저희 두 번째 총선 공약인데 문화관광도시 지정이 됐죠. 국립청소년센터 유치했죠. 그다음에 또 농촌 그 활력사 협약 관련된 건 이건 750억 원 규모에서 우리 모든 농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또 농림부로부터 확보를 했죠. 그다음에 교통체험 관련된 그 교육센터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국가기관이 이렇게 많은 사업,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익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과들이 한 2,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5년 동안 1,000억 증가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5년에 1,000억이 증가했는데 매년 1,000억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억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 1,000억 증가한 이후에 8,000억에서 9,000억으로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그 전에 평균 200억 정도 국가 예산 확보를 했다면 이제는 매년 1,000억씩 증가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노력을 하고 합심을 하니까 국가 예산 확보, 국가 사업 확보 이런 성과가 막 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식품 클러스터 2단계 그리고 식품 푸드파크도 예산을 반영을 해놨잖아요. 푸드파크 2단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동물의약품 관련도 우리 익산시의 주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예산을 이 사업 진행하는데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짐은 많지만 충분히 짊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익산시 을 국회의원 그리고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과라는 말을 제가 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모든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여야 협치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왜? 지방정부가 어려워지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메가 광역시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될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을 좀 올해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장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과 도민들이 모두 민주당 그리고 한명도 국회의원의 활약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명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야당으로서 역할과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주도 역할을 하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이 짊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과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얼마나 성과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도 민주당 전라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